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부분 좀 짚어볼 텐데요. 일단은 좀 대표님이 보시는 시선에서 이 강등에 관한 이유들도 좀 짚어보고 싶고 이게 이제 어떤 시장의 반응을 일으킬지에 관한 시나리오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미국이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강등이 됐죠.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2011년도와 2023년도에 각각 두 차례가 있었고 이번 세 번째 강등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세 단계를 내려왔다는 얘기가 아니고 평가 기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요. 이 세 군데에서 각각 시차를 두고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신용등급을 하향화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영아,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국내는 AA이지 맞습니다. 않을까요? 더블 네. A이고요. 이제 더블 A도 안정적, 긍정적인 이제 평가가 좀 다른데 일본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브라질이 BBB 등급 정도 되고요. 중국이 A 등급 정도 됩니다. 국가의 신용 등급이 왜 중요하느냐면 채권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가상금리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 부분 신용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체감적으로 국내 주식 투자자분께 느끼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덩어리적인 시장의 측면에서 흐름을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과연 왜 현 시점에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을 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되거든요. 뭐 과거에도 피치라든가 다른 기관에서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지만 왜 딱 이 시점인지라고 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제가 앞서서도 2011년도와 23년도에 신용등급 감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때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바로 직전에 앞두었거나 또는 협상 바로 이후에 신용등급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도 한 6월 정도 선에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서의 미국에서 이번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부분은 미국에서 원활한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채권을 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추가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달러를 찍어내려면 비슷한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원활한 채권 발행을 위한 과정에서의 신용등급 하향을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너무 거시적인 부분에서의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신용등급과 채권 발행과의 관계도를 판단해 보게 되면 주식시장의 방향성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큰 축은 채권 시장이 전체적인 큰 흐름을 끌고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파생 시장도 있고 상품 시장도 있고 주식 시장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채권의 움직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주식 시장이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죠. 강등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에도 이러한 현상들의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일부 채권 금리 수준에서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후에 6월 중순 정도에 저는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부채 한도 협상이 원활하게 타결될 때에는 다시 금리가 내려가는 하향화 형태로의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주시장은 요 시점에, 그러니까 금리가 고점 찍고 꺾이는 시점에서의 상황에서 상승으로의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요 부분을 가져와서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게 되면 6월 중순까지의 시장에서의 흐름은 크게 빠지진 않겠으나 왜냐하면 지금 신용등급을 하락했다라고 강등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영향도가 큰 위치에서의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당분간의 시장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6월 초까지의 흐름에 있어서는 미국 시장 기준으로 판단해 보게 되면 나스닥 기준에서 고점이었던 2만 포인트를 돌파하기보다는 19,000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시장 지수가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 또한 2,6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당분간의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종목별로의 흐름은 대형주보다는 약간 가벼운
중소형주 내에서도 테마나 재료나 어떤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해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모두의 우리 지영 앵커가 오늘 거래 대금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지금 장의 모습이 당분간에 의해서 거래 대금은 감소하면서 일부 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움직임에서 상황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이제 자주 보실 겁니다. 1, 2주 사이 흐름에서는. 그래서 투자 전략적 측면에서는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세워간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전체로 큰 흐름에서는 저는 이번에 6월 이후의 시장 상황은 상승 전환으로의 흐름으로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2,800포인트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서는 흐름 자체가 박스권 내에서의 등락 과정이기 때문에 보유 주식은 가져가시면서 좀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치고받는 형태의 단기 매매 전략으로서의 대응은 어떠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 투자하는 게 사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대표님. 쉽지 않습니다. 네. 빠르죠. 빠르기도 하고 네. 콕 뭔가를 찝어낸다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다라는 거는 지수가 안 좋아서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매매하기 어려운 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다니기 힘든 장이 네, 맞아요.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 흐름에서도 어려운 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지수는 뭐 어제는 좀 빠졌지만 오늘은 반등하면서 좀 밀리는 형태이긴 하지만 크게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은 안 움직이는데 뭐 그동안 안 봤던 종목들이 막 맞아요. 상승하는 흐름들 이게 어려운 장이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좀 어려운 장인데 저는 이 어려운 장을 어떻게 내가 빠르게 민감하게 발빠르게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장에서도 수익을 얻어가겠다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좀 작은 금액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빠르게 단기 매매 치고 받고 사고 팔고 하는 형태의 매매 전략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어제 또 관련해서 내용들을 나눴던 얘기 중에 나왔던 게요. 이렇게 신용등급이 강등이 되게 되면은 네. 미국에게는 금리 인하 카드가 있다. 네. 이런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근데 만약 6월달 FOMC 회의 때 혹시 금리 시나리오가 좀 바뀔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형태인데요. 얼마 전에 그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좀 부딪힘이 있었다라는 예.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파월 의장은 시장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면밀하게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연초에 6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파월의 메시지를 보게 되면 6월에도 아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강등을 하게끔 만든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트럼프 정책과 관련된 특히 이번에 감세안이 또 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감세안이라든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의 전체적인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금리 인하의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6월 중순 이후에 부채 한도가 협상이 타결되고 감세안이 통과되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되는 현상들과 비슷한 효과를 발현시키고 이게 금리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서의 작동이 될 것이다라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6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또 시장에 발현이 된 거네요. 효과를 위해서 현재 차근차근 단계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뭐 됩니다. 어떻게 똑똑하다고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이미 1기 때 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전략적 스탠스를 한번 취했기 때문에 네. 익숙하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때도 파월 의장이었거든요. 그때도 부딪힘이 있었는데 이런 형태의 시장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인에는 법인세 상단부를 하향시킬 거고 개인의 굉장히 그 소득세 기준에 완화된 내용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통과되진 않았지만 그리고 세액공제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시장에 바람을 좀 불러일으키는 형태로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1기 때 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2기 때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고 보고 있죠.